적자 1년 이상 못 버티는 자영업 가구가 27만 가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 가구는 27만 가구라고 하고, 이들의 금융부채는 72조에 이르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3월 24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적자 자영업 가구 중에서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유동성 위험 가구가 27만 가구라는 거죠. 이들의 금융부채는 재작년 3월보다 13조가 늘어난 72조라고 합니다. 전체 자영업 가구 부채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적자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라고 합니다.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한 유예 조치를 올해 9월 말까지로 일괄 연장했죠. 그렇게 되면 작년 말 대비 부채가 또 얼마로 늘어날까요? 10조 늘어나는 건 또 그냥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영업 대출자의 신용 위험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기관들은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지금 작년 말 기준 민간 부채, 그러니까 가계 플러스 기업이 4,540조라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이에요. 1년 사이에 409조가 늘어났죠. 가계 부채는 2,180조, 기업 부채는 2,360조로 2020년 말보다 각각 181조 7천억, 220조 6천억을 넘겼다고 하는 거죠. 명목 국내 총생산인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221%죠. 1년 전보다 7%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죠.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취약차주의 신용 리스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적대됐다고 합니다. 연령별 차주 중에서는 취약차주의 비중을 보면 청년층의 취약차주가 작년 말 6.6%로 다른 연령인 5.8%보다 높은 수준이죠. 더군다나 청년층의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다른 연령층하고 비교했을 때 5%에서 작년 말 1분기에 5%였는데 작년 말 4분기에서 5.8%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SR 규제 때문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고 있죠. 한데 큰 취약계층인 대출 수요가 큰 취약계층,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빨리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DSR을 섣부르게 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DSR을 완화해주면 당장 숨통은 틔울 수 있지만 결국 부채가 더 늘어나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부채관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부채 자체를 줄여서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죠. 근데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파산하고 부도가 날 거죠.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계속 미루기만 했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어렵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매우 큰 경제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꽤 무서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이 감당이 안 되는데 1년 이상 버티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 가구 27만 가구의 부채 72조, 이게 올해 들어서도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걱정이죠. 걱정. 6월 9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는데 그 연장한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거죠.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해주고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죠. 청약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경제난에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국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재정과 금융과 산업과 노동정책 등의 정밀한 조화가 필요하죠. 자영업자들이 그냥 무너지게끔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되고 일반 금융기업들의 진 빚이잖아요. 그걸 탕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뭐 유예하고 정책 금리를 좀 보조 지원해줘서 금리 이자 자체를 좀 낮춰주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미루는 것만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불편하겠지만 모든 사항들을 다 까발리고 다 파헤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논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보면 그 탈세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세금 빼돌리는 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세금 빼돌리는 애들에게 추징 3배, 5배, 10배씩 하고 지금 사기죄, 범죄, 배임행령하는 범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횡령하는 짓 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국고환수를 징벌적인 그 추징세를 매겨가지고 5배, 10배, 20배 매기고 돈 없다라고 하면은 깜빵에 가두고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비용 책정해가지고 강제노역 시키고 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그들에게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전세금 사기 뭐 20억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돈 다 날라 했어 이러면 하나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런 돈들을 받아내는 그런 새로운 조치들을 만들어내서 환수 조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확보해서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좀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는 얘기라는 것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영업자들로 입출마 자영업자들 당장에 1년 이내에 무너질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근데 또 마냥 또 빚을 내서 또 마냥 또 갚아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또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어떻게든 세금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좀 조정하는 게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층들 대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물론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그냥 마냥 해줄 거냐 어쩔 거냐 라고 하면은 매우 논란도 많고 얘기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가계빚이 너무 심각하죠. 그 중에서 청년층하고 자영업자들의 빚이 심상치 않은데 새 정부에서 대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더 들죠. 지금 청년 부채 정책은 없고 10년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든다는 선심성 청년 도약 계좌 이런 정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청년과 자영업자 부채 증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사실상 그러한 정책을 지원책에 손 놓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자영업자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실이 나중에 폭탄이 돼서 우리의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건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상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충격이 우리한테 큰 위기로 전이될 것이다라는 건 뻔한 얘기인 거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더욱더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낼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